조금 축약해서 좀 진하게 해주십시오. 다음은 유럽 사회민주주의 모델의 성과 한계 시사점에 관해서 한림대 유팔무 교수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유팔무 교수님은 잘 아시겠지만 독일에서 오랫동안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쪽 사정을 오늘 상당히 진지하게 소개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팔무 교수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민주노동당 창당 10주년을 축하드리면서 한두 마디만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 창당 멤버였고 당명이라든지 당 강령 제정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상당히 적극 참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창당한 지 얼마 안 돼서 민주노동당 당 정체성 확립을 위한 대토론회에 또 이제 선두 희생양으로 등장해서 사회민주주의를 솔직히 선언하고 가자 이런 주장을 해서 여러 정파들과 토론을 벌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진보신당과의 이제 분당, 사실은 그쪽에서 나가서 새 당을 만든 건데, 그래서 그런 후에 저는 민주노동당이 공동화되지 않을까 걱정을 좀 했었는데, 이렇게 아주 뽀젓이 살아남아 있어서 상당히 반갑고 또 상당히 놀라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도, 이 기획도 사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민주노동당이 무슨 당의 정체성을 지금 이 시점에서 재확립하고 재구축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이 와중에 있다. 그래서 재창당 이야기도 나오고 진보대연합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기대가 많습니다. 반드시 진지하게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성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사실은 주문받은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하는데요. 여러 차례 제가 글도 쓰고 주장을 계속 해오고 그래서 한편은 뭐 한 얘기를 또 하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저는 영어 약자로 이니셜로 얘기를 하면 NLG SDR 입장을 2000년대 넘어서부터는 공식 표명해 왔습니다. NL은 이제 듣기 좋으라고 민족 자주이고요. 그 다음에 G는 그린 시민운동 세력을 뜻하는 여성 등등 포함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SD는 아시겠지만 소셜 디모크라시 사회민주주의, 그 다음에 R은 혁명이 아니라 리폼. 그래서 민족 자주적 녹색 사회민주주의 개혁 그런 입장을 천명을 해왔고, 이것이 새로운 진보다. 20세기 한국의 진보가 나아갈 길은 이거다. 이런 주장을 해왔고, 오늘도 또 마찬가지 그런 입장에서 다시 또 말씀드리는 이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첫째, 그래서 시간도 그렇고 해서 중요한 부분만 이 발제문에서 뽑아서 설명을 하면서 약간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회민주주의와 사회주의, 민주사회주의는 다르다. 그 다음에 사회민주주의는 개량주의라 나쁘다. 뭐 이런 등등의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만, 저는 사회민주주의는 사회주의 모델들 중에 하나다. 그렇게 생각하고, 유럽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사회민주주의는 좋은 거다. 또 한국에 잘 맞는 거다. 한국에 필요한 거다. 이런 생각합니다. 사회민주주의를 이제 그럼 어떻게 볼 것이냐,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이것은 저는 이제 사회주의적인 이상을 민주적인 수단 방법을 통해서 이룩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와 같으면서도 수단 방법, 민주적인 수단 방법의 면에서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목표, 구홀의 측면에서는 사회주의와 같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래서 사회주의나 사회민주주의를 이념과 세력, 그 다음에 실현되었을 때의 체제를 구별해서 장악할 필요가 있다는 그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민주사회주의는 사회주의로의 이행, 혁명의 전망을 갖는 입장이고, 사회민주주의는 자본주의에 투항한 뭐 이런 입장, 뭐 이런 식으로 구별하는 게 포퓰러한데, 그거는 좀 구분법이 좀 잘못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유럽 사회민주주의 얘기로 넘어가겠는데요. 그 발제문 10페이지부터인데요. 유럽 사회민주주의의 특징, 첫 번째 그 단락에서 보시면은, 첫째로는 노동자의 힘을 주된 동력으로 삼으면서 자본주의 공업화 시기에 19세기 말에 1960, 70년대에 사회민주주의 그 정치 세력들이 노동운동과 나란히 자라나게 맹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그 후에는 주로 이제 그 민주주의를 강조하면서 민주적인 참여를 통해서 직접적인 혁명보다는 사회주의적인 이상을 실리적으로 추구하는 이런 경향을 취했다 하는 것이 특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이제 그 유럽 사회민주주의의 흐름을 간략히 보면은 지금 말씀드린 이제 시기 사회민주주의 이제 그 태동 형성기 또 확립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19세기 말부터 2차 세계대전 무렵까지입니다. 그리고 1930년대 초 이 세계경제공황을 거치면서 케인즈주의 정책이 들어오고 이러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사회민주주의가 세력화되고 그렇게 해서 1974년까지 그 소위들 이제 황금기라고 얘기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그 집권도 하고 정당 지지도 엄청 높아지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 제도들도 이제 확충하고 성장을 또 함께 해나가고 이렇게 해서 그 왕성하게 했는데 7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부터 상당히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보통 얘기하는 복지국가 위기다 뭐 이런 등등의 그 얘기들 하는데,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그 비판 세력의 또 등장이 있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가 신자유주의, 신보수주의 세력이고 다른 하나가 신사회운동 세력들입니다. 그러면서 70년대 후반에 이제 그 과도기를 거치면서 80년대 들어서부터는 신자유주의 정권들이 이제 권력을 장악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1994년 무렵까지 약 20년 동안 신자유주의의 강력한 헤게모니가 형성이 됩니다. 유럽 자연계. 그렇게 몰리다가 보니까 이제 그 사회민주주의 그 중도좌파 세력들이 이제 자구책을 펴기 시작하고, 그래서 신자유주의 정책을 부분적으로 수용을 하면서 그 재집권 전략을 이제 펴게 됩니다. 그래서 9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다 그런 식으로 전환을 하면서 소위 우경화 전략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다시 이제 재집권을 하기 시작하고 합니다. 그래서 2000년에 들어서서는 15개 그 OECD EU 국가들 중에 11개국이 집권을 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그리고 이제 2000년대 이후에도 약간씩 거기에 대한 이제 그 비판 때문에 분당 사태도 일부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지지도 약간 그 줄어드는 이런 현상이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유럽의 그 이 사회민주주의 계열의 정당들은 총선에서 2006년부터 2009년 사이에 있었던 총선에서 대개 20 내지 40% 득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55% 득표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앞질러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사회민주주의